오재훈, 홍만래, 주성찬, 영화는 수다다 시즌2. 옷을 벗어봐요. 예? 옷을 벗어요. 성공한 조각가지만 죽음을 앞두고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던 준구. 아내 정숙은 우연히 만난 마을 안악 민경이 남편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으리라 생각하고 민경에게 누드 모델을 제안합니다. 나는 모델 한번 보기만 해봐요. 네? 가난과 폭력 아래 삶의 희망을 버렸던 민경은 모델지를 수락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인생의 활기를 되찾게 되는데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가혹한 시절, 세 사람에게 찾아온 어쩌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한때. 요새 행복합니다, 선생님. 영화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복만대 감독님하고 다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뭐 하는 짓이야? 정말 그 좋은 영화였죠. 핸드폰. 그 이제 사이에 잠깐 제가 나오고. 네. 김세영 씨하고는? 저도 장편이 데뷔고. 그렇죠. 네. 예. 저도 장편 데뷔했어요. 그렇죠. 이유영 씨보다는 몸매가 오히려 김세영 씨가 더 좋거든요. 저기 자꾸 이상한 얘기.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1시간 30분 녹화하고요. 네. 8분 나갑니다. 이 얘기가 나가겠어요? 나가도 돼요. 남들보다 키가 한 뼘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가는 게 대사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당신은 아주 전문적인 어떤 캐스팅 디렉터가 그 모델 어디서 섭외해 온 듯한. 근데 그것이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어떤 김세영 씨만의 톤으로 굉장히 잘 전달이 됐는데. 그래서 또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정수기가 중구를 만난 계기도 모델이었나? 뭐 이런 가상했던 것들을 되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오로지 살리기 위한 그 하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여보 그래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그 이름부터 정숙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고전적인 여인상이라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고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이 마루에서 가만히 기대서 졸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혹은 기차 안에서 그 옆모습으로 보이는 장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정적으로 있던 정숙이라는 여자가 뚝방길에 이제 달빛을 받으며 걸어가다가 또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또 느낌을 가질 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즉흥 연기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기어가도 되고 사실은 엉엉 울어도 되고 혼자 막 미친 듯이 웃어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숙이 오로지 그 혼자 있었던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중구에 대한 생각이나 그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게 그냥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그 김서영 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연기를 보여줘서. 너무 편안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별명이 한국영화 홍보부 직원이고요. 뭐 다른 얘기나 그 저도 좀 전에 이제 뚝방길 얘기 나올 때 치고 못 들어갔었는데, 저는 사실 왜요? 치고 못 들어가죠. 네. 멘트할 때 보로트를 꼭 빼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일 좋았던 장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뚝방 장면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시계가 11시에 있다가 네. 아직 소식이 없다 남편이. 그리고 괜찮아요. 2시가 돼서야 그제서야 이제 길을 떠나는데 대문을 나서고 그리고 한 두세 발 가다가 잠깐 멈칫하죠. 멈칫한 모습이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그게. 그 이후에 뚝방길이 보일 때는 와, 너무 좋네. 카메라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한마디 할 때마다 꼭 내보내달라는 편집 포인트면서 간절함이 묻어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영호 씨에게 이제 제가 묻고 싶었던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정적인 인물이고 침잠돼 있고, 그 사실 그 디테일이 그래서 오히려 더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고립감 혹은 패배감 같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이신 듯한, 사람을 볼 때도 정면으로 똑바로 보는 샷보다는 주로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쳐다본다든지. 명확한 행동과 명확한 대사를 하는 성격의 캐릭터가 아니어서 저 사람이 언제 바뀌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 감정의 변화들을 많이 다양하게 줘야 되는데, 농부들하고 마주치는 장면도 이제 근데 한 차례 정도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어두운 느낌이었다면, 또 그 뒤에 이제 농부하고의 그렇죠. 만남은 굉장히 밝고 또 건강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건강한 육체를 다시 찾은 것처럼 가짜로 연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구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연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조각가로서의 변해가는 모습들이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점점 굳어가는 몸을 깨물어서 만들어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경우 씨만의 분노가 한 번 정도는 볼만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배우로서는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시사회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보는 순간 아 감독님 판단이 맞구나. 감독님도 한마디 정도는 했어요. 그 에필로그에서 정수기가 편지를 읽고 나서 그 감정을 한 6초에서 7초 정도만 조금만 더 줬으면 관객들이 더 울지 않았을까요? 더 감정이 더 진하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울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최대한 참고 절제하면서 비로소 영화 전체적으로 여운이 생긴 게 아닌가. 보면 좀 걷어낸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많은 것들을 눈에 담고 귀에 담잖아요. 그래서 말도 적고 이게 예쁜 건지 아름다운 건지 모를 정도로 편안했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찍는 동안 제가 저를 보게 됐고 또 눈으로 뭔가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저한테는 분명히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기분 좋다. 아 좋다! 자, 영화는 스타다. 오늘 영화 봄 박영훈 씨와 김생 씨와 함께 즐거운 수다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한국 영화를 잠깐만 더듬으면 안 돼. 8분짜리이기 때문에. 앞뒤로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 봄 사실 그 장면만 띄어서 보게 되면 잘 만든 사진 혹은 그 화첩 같은 그런 느낌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쉽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이제 모델을 보고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조각에 대한 어떤 열정을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또는 어떤 방아쇠가 이렇게 당겨지는 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이 영화가 너무 미학적으로만 흘러간다고 할까요? 반응샷이 대체적으로 좀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시 조각을 함에 있어서 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인물에 대한 희망인지 조각에 대한 희망인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묘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정을 절대 들키고 싶지가 않은 모습들로 처리를 된 거예요. 거의 전부가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배우들 자체의 어떤 감정선보다는 그런 어떤 오브제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저는 이런 영화들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예술가의 어떤 파괴적인 열정과 몰락. 봄은 의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 많이 비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히려 모호하게 그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별점과 한 줄 평이 어떨지 만나봅니다. 저의 별은 3개입니다. 풍경은 보이나 사람이 잘 안 보인다. 눈으로 보는 영화, 마음으로 담는 영화. 너무 극찬이시다. 이름을 바꾸세요. 봄만대 갑니다. 봄만대? 봄만대? 봄만대. 우리 집안은 건들지 말라고요.